모든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이 달라진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학부모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가 없어진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고등학교에선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과학탐구 실험도 고등학교 공통 과목으로 개설돼 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중3 여러분 이제 저희 고입 고등학교 페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3에서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제 목표가 대학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들을 해야 되고 또 입시적인 특징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입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 사실 입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변화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게 여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처음 적용되는 것은 뭐 입시제도와 무관하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입시적인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확정이 많이 되고 좀 더 구체화되면 뭐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정교육과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이 바라보는 인재상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인데 대학에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대학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요? 어떤 존재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 대학이 바라보는 인재상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학이 바라보는 인재상의 변화는 대학 스스로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 국가사회적 요구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원하는 인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이 뭐라는 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원하는 인재가 곧 대학의 인재상이 되는 거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원하는 인재는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창의융합형 인재에서 창이라는 말은 2009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선배들의 교육과정의 기초가 된 2009 개정교육과정에도 창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융합형 인재, 즉 융합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융합의 중요성을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화시켜서 나타내는 말이 바로 뭐냐? 바로 과정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지금 현재 대학의 바라는 인재상의 변화에서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실제로 오늘 제가 하는 이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곳에서도 많이 나올 거니까 과정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변화라는 것이 교육 과정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이 세계의 주체로부터 또는 이 세계의 대상으로부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학교와 수능과 대입 이 세 가지가 모두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격동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학교와 수능과 대입이라는 것이 모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능과 대입이라는 것은
이 평가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선발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요소예요. 근데 이 선발을 할 때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평가와 관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는 거고,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의 문제와 평가의 문제, 즉 교육 과정의 문제와 평가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 과정이 변화한다는 건 단순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방식도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텐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변화가, 특히 학교의 평가 방식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변화라는 이 제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평가라는 단어다. 평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그러면 그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의 평가들은 뭐였냐. 이런 형태의 평가들이 보통 주어졌다. 이 참여형 수업에 뭐 수행평가도 있고 또 토론 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시면 알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원이 훨씬 더 큰 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의 평가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었냐?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좀 변화하게 된다. 뭐냐? 바로 이런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아주 작아지고 참여형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게 된다. 근데 이 참여형 수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수행평가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그건 결과적으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평가 방식도 무슨 평가를 중시하는 걸로 바뀐다. 과정을 평가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찰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형태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평가 방식 자체가 과정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내가 그 과정에 얼만큼 충실할 건가를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이어받아서 수능과 대입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학교의 현장의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수능과 대입의 변화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일정 부분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걸 몇 가지만 이슈화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수능 자격고사와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모두 결과 중심의 수능이라는 것으로부터 그 약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결과 중심의 수능의 비중을 좀 약화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이제 뭐 언제부터 나타날지는 아직 정확히 예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결과 중심의 어떤 입시를 조금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개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수능 응시 과목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응시 과목의 변화, 특히 뭐 2교시 수학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수학의 이제 범위와 관련해서 변화되는 요소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융합 과정, 즉 문이과 융합 과정에서의 변화 때문에 수학을 하나의 시험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형태의 그런 논의들이 존재해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배우게 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이것이 어떻게든 수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수능이 계속 진행된다면 수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또 남아요. 그것이 변화를, 응시 과목의 변화를 무조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 생각을 또 해둬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대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간소화된 체계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라는 부분에서 특히 수시를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라는 이 두 가지로 이원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대학별 고사인 논술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형태인데, 교과야 뭐 결과 중심의 입시에 해당하는 거지만 종합이라는 것은 결과 중심의 입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과정 중심의 입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과정 중심의 입시,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가 결국 입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과정에 충실해야 되는가를 1학년이 되기 전에 미리 생각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자 보자면,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과정이 얼만큼 의미가 있느냐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의 학습의 기본적인 방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의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뭐 중심으로 가야 되냐? 과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 과정 중심으로 간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왜냐는 질문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또는 우리는 왜 이걸 배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이론을 하나 배운다, 뭐 사회적인 이론을 하나 배운다, 또는 과학적인 이론을 하나 배운다 하더라도 그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냐는 질문으로 가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배경이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될 거니까 그런 왜냐는 질문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왜냐는 질문과 관련이 되는 게 바로 개념이라는 건데,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과정 중심의 학습 태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이 학습을 하는 양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를 풀거나 암기를 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나머지 학습 시간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념의 이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조금 더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 즉 과정 중심의 학습 태도를 좀 더 심화시켜서 나가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회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맞는 것인가? 라는 성찰과 회의를 생활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좀 더 이제 입시제도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그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그 고1 페이지에도 보면 그 메뉴의 메뉴단에 보면 입시 학습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 입시 학습 정보에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좀 올려놓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여러분들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에 입시안이 좀 구체화가 되면 저희가 정순회 설명회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